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매해 암 발병률이 증가하면서 암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암에 걸리게 되면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암보험을 필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이 암보험에 가입하실 때 약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치료비나 입원비 혹은 수술비 또는 사망보험금도 지급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나 보험 상담받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두 분이죠. 프라임에셋 임현경 지점장, 정지인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 내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매해 증가하는 암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현경 지점장님, 이 매해 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네. 이 남녀별로 어떤 암 발병률이 높습니까? 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암 같은 경우는 약 10만 명당 현재 연 3.5%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약 37.5%, 그러니까 5분 중에 2분 정도가 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3분 중에 1분 정도가 암에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성들이 잘 걸린 암을 봤을 때는 첫 번째, 위암에 가장 많이 걸리고요. 1위죠. 2,600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장암이 해당이 되고요. 2위가 되면서 치료비로는 한 2,300만 원 정도 평균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3위 같은 경우는 이제 폐암으로 해당이 되고요. 폐암의 특성상 한 4,600에서 4,800만 원 정도 이제 병원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간암, 그 다음에 뭐 전립선암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이 갑상선암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병원비 비용도 이제 작게 들어가긴 하는데 약 한 1,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유방암 부분인데 유방암은 약 1,700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마찬가지로 성인, 그 남성분들과 같이 대장암 부분인데, 이 대장암은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다 보니까 많이 발병을 하고, 이 대장암 쪽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병원비는 남성이랑 비슷하게 뭐 2,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위암과 폐암 이런 순으로 여성암은 발병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진 팀장님, 이렇게 다양한 암을 보장해주는 암보험의 특징을 꼽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 첫 번째로는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 상품은 가입한 다음에 보험료가 납입이 되면 그때부터 보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입 후 이제 90일이 지나야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암이라고 진단이 딱 나오게 되면은 이 고액의 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암 진단 시에는 한 5천만 원 내외 정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이 고액암, 뭐 흔히 말하는 뭐 백혈병이라든지 뭐 뇌암, 식도암, 췌장암 이런 고액암에 해당이 되시면은 한 1억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암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요,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료를 안 내셔도 기타 암 진단 외에 기타 특약들을 선택하셨으면은 그런 특약들은 계속해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암보험에 가입할 때 다양한 특약들이 있는데요. 이 특약을 설정할 때 비갱신형으로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이제 갱신형 암보험은 장점으로는 초기 비용이 작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 갱신형이라는 얘기는
보장받는 기간, 예를 들어서 100세까지 보장하는 암보험을 준비를 하셨다면 100세까지 갱신되면서 계속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지만 보장을 받다 보니까 경제력을 상실하는, 그러니까 경제력,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활동을 안 해서 일종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이후에 노후 때, 이럴 때 보험을 계속 보장받기 위해서도 이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경제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멈춰졌기 때문에 보험료의 부담이 발생을 할 거고, 그때부터 또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손해율입니다. 암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이 갱신형 같은 경우는 암보험 가입 시점에 예를 들어서 10분 중에 10분인지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갱신형 암보험을. 근데 만약에 3분 정도가 보험료를 받아갔다면 나머지 7분이 이 3분이 받아간 보험료에 대해서 다음번 갱신이나 그 다음번 갱신 때 이 위험료를 그대로 떠안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손해를 봤으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올려서 나머지 분들한테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갱신형이 조금 불합리하고요. 확정형, 비갱신형으로 구성하시게 되면 일정 기간, 그러니까 내가 경제활동할 수 있는 시기까지 납입을 해서 일정 시간, 80세면 80세, 100세까지면 100세까지 이렇게 확정 보장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유리한 점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손해율은 개개인이 보험사가 미리 산정된 손해율에 따라서 지급됐기 때문에 암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보험금을 하더라도 개개인이 납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때문에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네. 현재 워낙 보험사별로 다양한 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보험료도 또 다르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암 보험 가입을 생각하셨다면 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는 요즘에는 100세 시대다 보니까 보장기간이 길게 되는 상품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80세보다는 10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보험료가 비슷해도 보장 범위가 차이가 없는지 이제 그런 걸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요런 암들은 이 보험금을 좀 차등해서 이 보장금액의 한 10% 정도 이렇게 차등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입하려는 상품이 요런 면에 있어서 차이는 없는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가입하는 상품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이제 그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암보험에 가입하실 때 보장 기간이 길고 또 보장 범위가 넓은 상품을 선택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면 돈 버는 것이 바로 보험 플랜이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한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뵙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53세 여성분으로 교보생명의 종신보험과 삼성생명의 홈닥터 암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교보생명의 종신보험은 2003년에 가입하셨고요. 매달 15만 7천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삼성생명의 암보험은 1995년에 가입하신 보험으로 완납하신 상대네요. 갑상선 및 여성질환 수술 병력을 보유하고 계신데 실손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의료 실손보험 가입 생각하고 계신데 과거에 좀 병력이 있으셔서 좀 걱정되시는 거죠? 네네. 지금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신 상태고 이 두 개지만 가입하신 상태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네네. 제가 정진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 의료 네. 실비 가입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예. 가입하실 수 있을까요? 예, 뭐 다른 병력이 이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은 가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기존에 종신보험하고 암보험은 있으신데 실비보험이 없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갑상선 약도 먹고 있고 예. 또 영상질환으로 수술도 몇 번 했는데 가입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물어보진 않았는데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알아보진 않았거든요. 아, 예. 근데 갑상선 약 드시고 계시는 거는요, 최근에 이렇게 검사 받았던 검사 이렇게 결과 수치가 이렇게 정상 범위 내에 있으시면은, 그거는 이제 심사를 통해서 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예. 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뭐 수술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어떤 질환으로 좀 수술을 받으셨나요? 3년 전인가? 2014년도에 예. 자궁에 근종이 있어서 적수술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대장 내시경 하면서 용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거해서 그렇게 수술을 좀 받았네요. 아, 예. 그리고 또 최근 3개월 안에 혹시 병원에 다니신 건 없어요? 3개월 안에는 예.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1년 안에 좀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이상하니까 재검사를 해봐라. 혹시 또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아니, 없습니다. 아, 그것도 없으시고. 그럼 네. 5년 안에 입원한 거는 없으신가요? 5년 아니요? 예. 수술할 때 빼고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거 예. 수술 받으면서 입원한 거 말고는 없어요. 아, 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질환으로 약을 30일치 이상 이렇게 복용한 적 혹시 있으세요? 아, 그 갑상선약 말고는 없는데요. 예. 아, 네. 그러시고요. 그럼 5년 안에 한 가지 질환으로 계속해서 7번 이상 이렇게 진료를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7번 이상. 예.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예. 어깨가 불편해가지고 주사를 몇 번 맞은 적은 있는데 예. 그게 한 7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세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아, 예, 예. 그러시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최근에 갑상선 검사한 그 수치만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계신다고 하면요. 실비보험 가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그러니까 예. 이게 질병이 좀 많이 있었고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예.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아, 그거는 이제 보험 가입할 때 과거 병력을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고 이제 가입을 하면 문제가 되시는데요. 가입할 때 과거 병력들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다 알려주고 가입을 하시면은 뭐 몇 가지 부위에 대해서는 제약이 따르겠지만은 나중에 보장을 받는 데는 문제가 안 되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보험료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만약에 실비만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요. 5만 원 이하로 이제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정확한 좀 보험료는 방송 끝나고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예. 네, 시청자님 다행히도 의료 실비보험 가입하실 수도 있다는 의견 주셨어요. 다만 가입하실 때 알릴 의무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도움 되셨어요? 네네, 도움 됐고요. 전화 네네. 그럼 다시 저한테 주세요. 네, 저희가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 끝나고 또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기다리겠습니다. 예.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가족보험 상담이시네요. 흥국생명의 유니버셜 종신보험과 삼성화재의 올라이프 슈퍼보험, 그리고 LIG의 닥터플러스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흥국생명의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2015년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으로 월 납입금은 26만 7,800원입니다. 삼성화재의 올라이프 슈퍼보험도 2015년에 가입하셨네요. 80세 만기로 매달 18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LIG 닥터플러스는 역시 올해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으로 매달 24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지인에게 가족보험을 가입했는데 적절한 상품이 맞는지 궁금하다고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입하신 보험 남편분과 시청자님 두 분이 가입하신 보험이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이 보험료가 보니까 70만 원 가까이 돼요. 좀 부담되진 않으세요? 다른 것도 있고, 네네. 이거는 이제 요번에 새로 가입한 건데, 20년을 내려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네요. 아, 이미 기존에 보험이 있으신데 올해 네. 추가로 이 세 가지 보험을 추가하신 거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임현경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 보험 잘 가입한 건지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점장님, 3가지나 보험을 네. 더 가입하셨어요. 이거 괜찮은지 상담 좀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보험을 많이 가입하셨어요, 그렇죠? 기존에도 있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또 이제 연금으로 흥국화재를 연금으로 준비했는데 연금으로요? 네, 연금인데 그걸 권유하더라고요. 아, 지금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권유했다고요? 네, 그게 15년 납이래요. 아, 15년 납. 네. 15년 뒤에다가 이제 그 돈을 뭐 중도 인출해 써도 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갖다 넣어도 되고 그렇게 쓰는 거라 하던데요. 아,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 제가 필요한 건 연금이었거든요. 아, 연금을 필요하신데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권했다는 네네. 얘기고요. 네. 그럼 두 번째 건 좀 여쭤볼게요. 그 2005년도죠? 네네. 올라이프 슈퍼보험? 네네. 이거는 2005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LIG 보험은, 이건 언제 가입하신 거죠? 그거는 3월 말에. 아, 3월 말에? 그 이제 2005년도 올라이프 올라이프 슈퍼보험이 실손하고 사망 진단 거기 3대 그 진단금 있죠. 네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네, 그거하고 뭐 상해 입원 일당, 골절 화상 치료, 질병 사망, 질병 입원 일당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갱신이에요. 5년 갱신. 아, 그것들은 말씀하신 건 5년 갱신이고요. 네, 그리고 진단금은 뭐 20년 납 80세 만기. 네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5년마다 하는 실손, 갱신되는 실손 있고요. 네네네. 이게 있는데 이제 100세까지니까 네. 저희 남편하고 제가 합쳐서 18만을 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100세 만기라서 또 진단금이 좀 혹시나 더 필요할까 80세 이후에 걱정이 돼가지고 LIG에다가 네. 저희 남편이 한 13만 원 돈, 제가 한 10만 원 돈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가입했어요. 진단금 추가해가지고. 아, 네네네. 13만 원이랑 8만 원 돈이요. 아니요, 10만 원 돈. 10만 원.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우선 2005년도에 가입하신 올라이프 슈퍼보험 같은 경우는 의료실비가 뭐 얘기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치매에 대한 의료실비는 보장 안 하는 보험입니다. 네네. 네, 당시 보험에서 치매를 빼는 보험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치매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았을 때 의료실비에서 보장이 안 되도록 그래서 약관상의 건 나와 있는데 삼성 올라이프 슈퍼보험은 그거에 해당되는 상품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이 3대 질병 중에서 암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중에서 이 삼성 올라이프 슈퍼보험은 뇌출혈만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아, 뇌졸중이에요, 저는. 아, 뇌졸중이에요? 네. 잠시만요. 아, 2005년도라 그러셨나요? 네네. 예. 그러면 뇌졸중 진단비가 그러면 현재 작아서 LIG를 보완을 하신 거죠? 아, 진단비가 저기 한 4천 정도 있는데 어디에요? 올라이프 슈퍼보험에? 올라이프하고 다른데 또 뭐 우체국 건강보험하고 또 우체국 종신회국에 또 진단금 있어요. 아, 그러면 갱신형이라. 아니요, 다 그거는 비갱신형이죠. 아, 그러면은 기존에 갖고 계셨던 이 올라이프 슈퍼보험과 다른 보험들에서 비갱신형으로 4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100세까지, 80세까지밖에는 보장 못 받고 네. 100세의 텀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LIG를 보완하신 거군요. 네, 그렇죠. 아, 그건 참 뭐 잘하셨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네.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으로 생각하고 가입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흥국생명의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약 3.5%의 최저 보증 이유 상품이에요. 네네. 이 얘기는 들으셨죠? 네. 근데 이 3.5%의 최저 보증을 가지고 추가 납입을 통해서 뭐 연금으로 전환해서 쓰고 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겠죠? 예, 추가 납입을 200%라고 해가지고 두 네. 배 정도 추가 납입을 해라 하더라고요. 네, 200% 했을 때 장점은 설명을 들으셨나요? 네. 자, 우선 종신보험은 연금의 기능을 갖고는 있지만 반드시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기본적으로 사망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네.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여성분이시잖아요. 네. 지금 보험을 많이 가입하신 거 보니까 배우자님의 종신보험이 없다고 판단이 안 되는데 맞나요? 아, 종신보험도 한 2억 5천 있어요. 2억 5천 원이나 있으세요?
많으시네요. 근데 왜 또 종신보험을 또 드셨어요? 연금인데 이게 말이 앞에 종신이지 연금이라 하더라고요. 아하, 말이 종신이지 연금이래요? 네. 아, 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품은요, 이제 종신보험은요, 이제 어떤 일정 부분,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한 11만 3,900원, 뭐 두 분 합쳐가지고 26만 7,800원,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이 금액 중에서 사망보장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요. 2천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아, 사망보장이 2천만 원. 네. 그 사망보장에 대한 부분에 보면은 그러니까 종신보험에서 기본형으로 되어 있는 종신보험들이 있어요. 네. 기본형은 뭐냐면 보험료 산정을 할 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했을 때 사망보장 부분이 대략 한 6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비랑 뭐 다 해가지고. 네. 그럼 나머지 40%만 적립보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가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저축의 기능들이 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상품마다 기본형 말고 뭐 체증형이라든지 체감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사망보장에 대한 비율은 좀 작아지고 늘어나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만약에 동일한 연금을 똑같은 금액의 연금과 사망보장하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원금으로 도달하는 시점이 있어요. 네네. 이 11만 3, 그러니까 두 분 모두 26만 7,800원 납입하시는 이 보험료를 보시면 그 해약 환급금을 딱 보시면 원금에, 그러니까 100% 원금 환급되는 시점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한 10년 넘어야 되더라고요. 그게요. 연금은요, 10년 넘기 전에 원금을 100% 보장을 확립이 되거든요. 네네. 종신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부분만큼 사망보장에 대한 보험료, 위험보험료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추가 납입을 하면 네. 한 7년 있으면 원금이 돌아온다고.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무슨 여기 보험하는 협회에서 네. 이거는 이제 좋은 건데 연금이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앞에 종신을 붙인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만약에 그 연금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200% 하는 종신보험에다가 추가 납입하는 것도 있지만 200%만큼을 연금에다 더 추가 납입을 하면 연금은 3년 내지는 4년만 해도 원금을 다 회복을 합니다. 네. 7년이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그 짧아지는 기간이 사망보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종신보험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자녀분이나 혹시 자녀분들도 계시나요? 네, 아들 둘이 있어요. 25, 22살. 아, 이분들도 혹시 그러면 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나요 또? 네, 그거 한 개 넣어가지고 25살짜리 79,200원. 이것도 연금의 기능이라고 얘기하고? 네. 그러시면요. 지금 종신보험, 배우자님의 종신보험도 잘 들어놓으셨다. 그러니까 되게 자세한 거는 또 봐야 되지만, 종신보험도 들어놓으셨다 그랬으니까 또 이 유니버셜 종신보험 있죠? 네. 사망보장은 2천만 원으로 작긴 하지만 어쨌든 사망보장에 대한 사업비, 그러니까 위험보험료가 나가니까 네. 순수 연금의 기능으로 갖고 있는 상품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네. 아직 3월 달에 들으셨으면은 손해 안 보시고 처리가 가능하실 거예요. 네, 아직 청약 그것도 청건도 안 날라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럼 그렇게 바꾸셔가지고 원래 연금의 고유 기능이 있는 연금으로 준비하셔서 노후 준비를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자녀의 종신보험도 글쎄요. 아직 미혼이시거나 그러시면은 굳이 준비하지 마시고 네. 이 자금 모두 다 두 분의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방송으로는 여기까지만 좀 해드리고요. 네. 상세 내용은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전화로 다시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연금을 생각하시고 이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보험에 물론 연금 기능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보장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험 좀 해지하시고 순수한 연금이 목적인 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어요. 좀 도움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55세 여성분으로 교보생명의 다이렉트 건강보험, 흥국화재의 행복을 담아온 가족사랑보험, 그리고 삼성생명의 여성시대 건강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보생명의 다이렉트 건강보험은 2007년 1월에 가입하신 80세 만기보험으로 월 납입금은 55,600원입니다. 흥국화재의 행복을 담아온 가족사랑은 2007년 12월에 가입하신 80세 만기보험으로 월 납입금은 5만 원입니다. 마지막 삼성생명의 여성시대 건강보험은 2000년 3월에 가입하신 80세 만기보험으로 매달 4만 원 납입하고 계시네요. 건강보험과 실비, 암보험을 각각 따로 가입하셨는데 괜찮은지 궁금하다고 문의하셨네요.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3가지 보험에 가입하셨는데요. 혹시 네. 뭐 가족력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네, 없어요. 아, 전혀 없으신 상황이시고요. 아, 네네. 좋네요. 네, 지금 이 3가지 보험에서 15만 원 정도인데 보험료도 좀 괜찮으신 편인가요? 보험료는 네. 좀 괜찮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보험 제대로 가입한 건 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제가 정지인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자세하게 컨설팅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상담 좀 해주세요. 아,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그 건강보험은 교보 다이렉트에 가입을 해두셨네요? 네네. 아, 예. 그, 여기는 보장은행이 뭐 어떤 게 설정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네, 보장 내용이 주계약이 1,000만 원이고요. 예, 상해 특약이 1,000만 원, 암 진단비 1,000만 원, 예, 주요 여성 진단비 1,000만 원, 예. 입원 일당 1만 원, 예.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500만 원. 예. 이렇게 있네요. 아, 예. 그리고 실비보험은 흥국화재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예. 네. 이거는 뭐, 어떻게 가입하게 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시는 분이 한 8세까지, 그 전에 80세까지 들어놨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니까, 예. 이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대로 유지를 할까, 아니면 뭐 좀 예. 바꿔야 될까, 보완을 해야 될지, 예. 등 궁금해서. 아, 예. 그리고, 그럼 여성시대 여기는 뭐, 암 보장도 좀 같이 들어있으신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예. 작기는 하죠. 1,000만 원 정도니까. 아, 예.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보험은 잘 가입을 좀 해두신 편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기한이 전부 다 80세에 다 끝나세요. 네네. 예. 네.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한 70% 이상이 80세를 넘게 사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가면은 이제 오히려 사람이 평균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총 쓰는 병원비에 한 8, 90%를 거의 사망하기 한 3년 내에 거의 다 쓴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때 가장 필요할 때 보장이 다 끝나버리게 되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쉬움으로 좀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실비와 진단비를 100세로 다시 예. 그 보완을 해야 될까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보완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가입하신 게 네. 예전에 가입하신 거라서 의료 실비가 이렇게 병원비 100% 돌려주는 이런 상품이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까우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100세까지 되는 걸로 가입을 하시면은 100%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90% 보장이 되거나 좀 나중에 또 기간이 또 15년 지나게 되면은 80% 보장 이렇게 좀 바뀌게 되시는데 그런 게 좀 아까우실 수도 있어요. 네네. 예. 그런데 좀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그때 80대 이후에 병원비 지출이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 20% 부담하는 거는 그거는 약간 좀 금액이 좀 경미하니까 요런 거를 갖다가 감수하는 대신에 나중에 보장을 좀 길게 좀 보장을 좀 크게 받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지출이 병원비 지출이 많아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좀 보장 기간을 좀 길게 해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쎄 미리 준비하고 싶기도 하지만 이제 예. 나이가 있으니까 보험료가 많이 비쌀 것 같아요. 아, 근데 만약에 실비만 가입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지금 연세에서는 보험료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으실 거예요. 네. 예. 실비는 그렇다르지만 이제 진단비 같은 거는 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예, 그렇죠. 지금 보험료 내는 게 좀 부담은 안 되시고 더 추가적으로 나입할 수도 있으신 건가요? 현재 이 정도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예. 더 이제 크게 보장을 했을 때 예. 지금 이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이제 보장을 받아야 할 때까지 계속 돈을 내야 되니까요. 예.
그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았나요? 예. 그렇다고 하시면은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에 가입하신 게 진단비가 네. 보장기간이 짧으니까 그거를 해지하시고 네. 보장기간이 긴 걸로 가입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15년마다 갱신되는 그런 형태의 이 진단비 보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가입을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그냥 또 설명해 주시는 걸 보니까 예. 조금 생각을 하고 예. 네. 보완해야 될 거는 좀 보완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네요. 아, 예. 그러면 제가 그거는 네네. 방송 끝나고 네네. 이렇게 뭐 만약에 그걸 갖다가 새로 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거는 제가 네네. 한번 방송 끝나고 네. 한번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좀 설계를 부탁드릴게요. 아, 예. 네, 시청자님 대체적으로 잘 가입하신 보험이시긴 한데요. 보장 기간이 짧다는 게 좀 아쉬우셨어요. 실비보험 정도는 조금 보완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거든요. 좀 도움 되셨어요? 네네. 네, 저희가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 끝나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7세 여성분으로 삼성생명의 스마트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2014년 3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매달 15만 1,50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가입하셨는데 가입한 상품 유지해도 될지 궁금하다고 문의하셨네요. 네,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CI 종신보험 가입하셨는데 어떻게 가입하게 되신 거세요? 예, 제가 2014년 3월 달에 가입했고요. 네네. 주보험 1억에 전투가 갱신형이라서 네네.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그래갖고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CI 보험이라고 하면 네네. 정말 중대한 질병에만 진단금을 받아서 나중에 보험금 받기가 힘들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저희가 이 CI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다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우리 지점장님께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네. 갱신형이라서 조금 부담되시잖아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점장님, 이 상품 괜찮게 가입한 거 맞나요? 아, 네. 말씀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주계약이 1억이라 그러셨죠? 네네. 예, 이 종신보험, 여기 이름을 보시면 종신보험이에요. 네. 사망보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 상품은. 네. 주로 남성 가장들이 사망을 했을 때 갑작스러운 사망이죠. 주계약으로 자녀나 그다음에 남은 배우자 분들을 위해서 생계 유지 비용이나 자립자금을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27세 여성분이 이 보험은 목적이 조금 안 맞습니다. 네네. 네. 미혼이셨잖아요. 그쵸? 네, 미혼이에요.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갱신형 부분 말씀하셨죠? 네네. 예. 갱신형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전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장을 받는 기간 내내 동안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그 구조는 연령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한 그 손해율의 많은 부분을 할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10분 중에 뭐 3분 정도가 보험금을 청구를 했으면 나머지 7분이 그 보험금을 갱신할 때 납입하시는 구조가 보험 상품, 갱신형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이 특약들을 이제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우선 가입하신 사망보장 부분 이 자체의 상품 자체가 지금 27세 여성분한테는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제가 특약들도 갱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갱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자면
CI 보험이 그 중대한 질병에만 진단금을 받는지 좀 CI 보험이요? CI 보험의 그 중대한 질병이 뭔지? 네네. 이거는 이제 설명을 짧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이 3대 중대 질병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뭐 이런 몇 가지 추가 더 해가지고 중대한 질병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대한 수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관성동맥 우회술, 5대 장기 이식 수술 여러 가지 수술을 했을 때 중대한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 중대한 수술이랑 중대한 질병의 대상이 되게 되면 50% 내지는 이제 80% 선지급해주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중대한 암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중대한 암이 아닌 것을 설명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냥 암에 걸렸을 때는 지급을, 간암이나 폐암 이런 일반적인 암에 걸렸을 때는 다 지급을 하지만 초기 전립선암, 그 다음에 1.5mm 이하의 악석흑색종,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그 다음에 갑상선암 암 중에서 1차 부위로 하는 암, 그 다음에 대장전막내암, 이 정도들은 진단을 받더라도 중대한 암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 받으세요. 그럼 안 되는 게 굉장히 많네요. 네. 그리고 중대한 뇌졸중은 25% 이상의 후유장애가 평생 남아야 돼요. 후유장애가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완치가 되면은 이 질병은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은 55% 이하의 좌심실 박출량, 55% 이하의 이런 제한사항들인데,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선지급 조건 때문에 좀 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여성질병 위주로 건강보험을 준비하시면 돼요. 저렴하게 15만 1,500원씩이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마시고요. 네. 3대 질병, 방금 들었던 중대한 단서조항 없고, 그냥 무조건 의료실비로 기본 비용 받고, 3대 질병 진단비 받고, 입원비나 여성질환들, 나이 들면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들, 이런 거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성을 해드릴게요. 설계를 해서 보내드리면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가입하신 CI 종신보험 현재 우리 시청자님 상황에 맞게 잘 설계된 보험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해지도 좀 고려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보험보다는 이제 여성 질환이나 3대 질병 보장되는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거든요. 좀 네. 도움 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 끝나고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을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이렇게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다, 혹은 내가 가입한 보험 잘 가입한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현명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돈 낭비 없이 실속 있게 챙길 수 있는 보험 재테크. 과연 어떻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그 사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25세 남성분은 총 3가지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삼성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2009년에 가입하신 보험으로 납입기간은 20년이고 월 납입금은 11만 원이었습니다. 동부화재의 프로미 파워라이프는 2009년에 가입하신 80세 만기보험으로 납입기간 20년에 월 보험료는 5만 원이었네요. 마지막 교보생명의 스마트케어 종신보험은 올해 가입하셨고 20년 납에 월 납입금은 9만 9천 원입니다. 이렇게 3가지 보험에서 총 25만 9천 원 납입하고 계셨네요. 네,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남성분의 보험 가입 상황이었는데요. 팀장님, 이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컨설팅을 의뢰하게 된 거죠? 예. 기존에 3월 달에는, 기존에 종신보험하고, 유니버셜 종신보험하고, 동부화재 프로미 파워라이프, 요 보험 2개를 이제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건 어머니께서 이제 아들을 위해서 이제 가입을 해주신 건데, 4월 달에 보험료가 오른다고도 하고, 또 아드님을 위해서 이제 가입된 보험이 보장력이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기존에 삼성생명의 CI 보험을 안내를 받았는데 이제 요게 CI 보험이 좀 안 좋다고들 하니까
그거 대신에 그 교보생명에 이제 종신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종신보험도 보니까 사망보장 비중이 좀 큰 것 같고 또 갱신형 띠약들도 이렇게 몇 개가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기존의 보험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거죠? 예. 일단은 기존에는 종신보험이 2개나 있었기 때문에 사망보장의 비중이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총 사망보장이 질병사망 시에는 이제 1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재해사망 시에는 1억 7천만 원 설정이 돼 있었는데요. 조정을 하면서 질병사망 시에는 이제 6천만 원, 그 다음에 재해로 사망했을 때는 1억 4천만 원,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기존에는 또 재장애에 대한 보장 금액이 좀 작게 설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1억 원을 더 추가해서 1억 1천만 원 보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해드렸고요. 실비는 이제 80세까지 되는 거긴 했지만은 이제 아직 기간이 좀 많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놔뒀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암 진단 시에 보장 금액이 2천만 원 설정이 돼 있었는데요. 요걸 이제 4천만 원 받을 수 있도록 더 보장 금액을 높여서 변경을 해드렸고요. 이 고해감 진단 시에도 기존에는 2천만 원이었지만은 이제 6천만 원까지 지급되도록 이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급성식은 경색증 진단 시에 3천만 원 나왔지만은 이제 4천만 원 나올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요. 기존에는 기존에는 뇌출혈하고 이제 뇌경색 진단 요게 이제 각각 이제 1,000만 원씩 설정이 돼 있었는데요. 컨설팅으로 이제 보장 내용을 추가하면서 뇌경색 진단을 더 3천만 원 더 추가해서 4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뇌출혈도 마찬가지로 4천만 원까지 그렇게 해서 보험료는 기존에 25만 9천 원 이렇게 내고 계셨는데요. 종신보험을 좀 해지하면서 18만 5천 원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성분은 컨설팅을 하기 전에 종신보험에만 2가지에 가입하셨는데 이 2가지 종신보험 모두 해지하시고 지금 L사의 상품을 추가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 4학년이었고요. 그다음에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서 가입을 해주신 거지 지금 이 남성분이 부양가족이 있어서 뭐 사망보장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부담이 없으면은 이걸 다 유지하셔도 괜찮겠지만은 지금 보험료가 부담이 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장 불필요한 거는 이 사망시 보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지하는 쪽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보험은 또 교보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 이런 게 갱신형으로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비갱신형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비갱신형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 L사의 상품으로 이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네, 대학생 자녀에게 불필요했던 사망보장 부분은 줄이고 이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확대한 것이 이번 보험 컨설팅의 특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현명한 보험 컨설팅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례자의 보험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청자분의 보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9115님이십니다. 남편이 트럭 운송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다네요.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지점장님, 우리 시청자님 위해서 보험 상담 좀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남편분이 이제 위험급수가 좀 있는 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이시고 이 경우에는 2가지 정도 보장을 받도록 구성하시면 됩니다. 우선 후유장애,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일반적인 사고에 대한 후유장애에 대한 특약으로 준비를 하시고 사망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저렴하게 사망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일반적인 그 기본형 사망보장 부분이 있는데, 기본형부터 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형 같은 경우는 사망보장도 되고, 연금과 뭐 저축의 기능. 대신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주 초점이 기본이 되는 게 사망보장입니다. 사망보장을 받으면서 나중에 뭐 연금으로 전환하고 뭐 이런 기능이 있는 거지, 사망보장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보험료 부담이 돼서 좀 사망보장의 기능, 연금과 저축 이런 기능 없이 좀 저렴하게 구성을 원하시면 같은 종신보험이라도 체감형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시점에서 절반 정도로 사망보장을 줄인다든지 하는 상품과 아니면 정기보험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남편분이 만약에 트럭 운전을 60세까지 내지는 65세까지 하신다는 전제 조건이면 그 시기까지의 특정 시기까지만 보장하는 사망보장 부분을 준비하시면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사망보장에 이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있었는데요. 두 상품에 일장일단 있었던 것 같아요. 정기보험은 조금 저렴하지만 저축 기능은 없었고, 종신보험은 저축 기능은 있지만 조금 더 보험료가 비쌀 수 있었는데요. 이 점 잘 비교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창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1983님이십니다. 남편분이 70세, 또 부인분이 63세신데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울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팀장님, 예. 연세가 좀 있으신데 실손의료보험 가입하실 수 있을까요? 예, 이 정도 나이까지는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실손보험도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노후실손보험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후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좀 큰 편이세요. 그래서 통원할 때는 기본 3만 원을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되고, 또 입원 시에는 기본 30만 원을 이제 부담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병원비가 이제 급여, 비급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급여 부분은 이제 80% 지원받을 수가 있지만은 비급여 부분은 70%밖에 지원이 안 되세요. 근데 그냥 지금 현재 판매되는 실손 의료비는 자기 부담금이 뭐 병원에 따라서는 뭐 다르지만은 이제 최고 통원 시에는 2만 원, 입원 시에는 10% 이렇게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건이 더 좋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좀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실손의료보험 현재 가입하실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하니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